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시군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행사를 금지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가 최근 불거진 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도 즉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하도록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61번째 확진 환자인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다 지난 23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동선은 없지만 추가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수도권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는데 감염 확산의 단초가 된 사랑제일교회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횟수를 주 2회 이하로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열흘 사이 경북의 수도권발 확진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2, 3차 감염까지 일으킨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이 16명으로 수도권발 감염의 진앙지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 7명을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두 집단 감염이 2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염 확산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안동의 한 제과점, 문경의 테마파크와 온천, 영주 소수서원을 확진자가 다녀간 뒤 격리 대상만 매일 수십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계 휴가철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이 관광객들이 많이 안동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확진자도 다녀가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더욱더 강화시킬.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의 잇따른 확진으로 검사 업무가 폭증한 문경시 보건소는 일반 진료 업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500명 전원에 대해 자가 격리 명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9월 1일까지 잠정 폐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시군 보건당국은 코로나 1일 브리핑을 넉 달 만에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배드민턴장, 볼링장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하루 등교 가능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수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등교 횟수가 사실상 2회 이내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3분의 2 이하 밀집도가 유지되고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도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등교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주 예비후보였던 김원길 씨 등을 지난 6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모 골프장 대표 A씨 등 4, 5명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원길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던 중 골프장 대표 A씨와 자생단체 회장 등이 선거를 돕는 등 불법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김원길 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6월 11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과 돈을 준 후보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북도 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600여만 원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위원장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이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박 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의 한 직원이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이후 또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포항시로부터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 직원 A씨는 지난 18일 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지난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상급자인 B씨가 반복적으로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심지어 집 주소까지 알아내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집에 찾아오면 어쩌지? 주소 알아내면 어쩌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또 B씨와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자 그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도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하 직원한테 말하는 거 제가 문 밖에서 똑똑하게 들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조져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갑이다. 지난 11월 경찰에 고소한 뒤로는 관리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고소 취하와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지 3개월이나 지난 올 1월에서야 정기 인사로 가해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겨갔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의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말 사직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더구나 피해자가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난 18일 포항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낸 반응은 더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단원들이 불법적으로 무단 조퇴하는 부분을 계속 예술단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고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황당한 포항시의 주장에 피해자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각오를 다져도 더 다치고 더 힘들어질까 봐. 포항여성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시가 피해자를 노조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근거 없는 비방과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를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킨 거는 바로 포항시라는 거 명백한 사실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포항시가 지금 2차 가해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뒷전인 채 포항시는 2차, 3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내부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서도 그 즉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법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예술단 상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한 A씨는 당시 문화예술과장 김모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A씨의 경찰 고소 이후에는 날마다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을 누구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포항시 고위 간부가 사실상 2차 가해에 합세한 겁니다. 예술단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라.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결혼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포항시의 사후 조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정기 인사에서 가해자 B씨를 포항시 타 지역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유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3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고 이 기간 A씨의 고소 사실은 예술단 전체로 알려지면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험담 등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처리 지침에도 여성가족과 고충 상담 창구를 통해 성폭력 사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관련 법상에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포항시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성폭력 사건 은폐나 축소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계 등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포항시의 성인지 감수성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사법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매뉴얼이고 포항시가 취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한편 포항시의 답변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지난 20일부터 해당 부서와 관련 고위 공무원 등 5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이들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해경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의 바다시청 앞 200m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고등학생 18살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1일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일행 2명을 구하기 위해 바닷속에 들어갔다 실종됐으며 해경은 A군을 구하기 위해 함정 20척, 잠수사 40여 명을 투입해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오늘 오후 2시쯤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의 임금단체 협상 중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지만 노조가 집회를 진행했고 경찰의 경고방송과 자진 해산 요구로 집회 시작 20분 만에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주 이강덕 시장이 사측과 원만한 교섭을 중재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형산발전소 안에 있는 연구 관련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안 냉각장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경북 동해안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데 경북 동해안도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들어 폭풍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오늘 11시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태풍의 뜨거운 열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습도가 더해져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전에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서 그대로 서해상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에는 수요일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구름이 간간히 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수요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년 포항시의 세입이 올해보다 9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자체 세입은 600억 원, 정부의 지방 교부세는 3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최근 내년 예산 편성 및 운용 지침 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 및 전략적 예산 운용 편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